여러분,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거대한 함대? 아니면 수십만의 대군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때로는 대포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화폐이며 서류 가방 안에 법안 한 장이 수백 년 제국의 숨통을 끊기도 한다는 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은의 절반을 집어삼켰던 거대 제국 중국이 왜 미국의 법안 하나에 맥없이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비화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역사가 2026년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소름 돋는 경고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14세기 명나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명나라는 원래 보초라는 종이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종이 조각이 됐죠. 신뢰를 잃은 백성들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진짜 가치를 지닌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은본위제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관통하며 500년 넘게 중국의 근간이 됩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차, 도자기, 비단은 전 세계가 탐내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죠. 유럽과 미국은 중국 물건을 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은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채굴된 은의 약 50%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은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영국이 이 은을 다시 회수하려고 아편을 팔아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 유명한 아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패했지만 중국의 은본 위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 중국 경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철옹성이었죠. 하지만 이 철옹성에 균열을 낸 건 영국도 아편도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였죠.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폭락하고 실업자는 넘쳐났습니다.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1934 연은 매입법입니다. 겉으로는 시장에 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였습니다. 서부 은광업자들의 표가 필요했고 금에 묶여있던 통화정책에 유연함을 주고 싶었던 거죠. 미국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전 세계의 은을 싹쓸이하겠다. 이 발표와 동시에 은값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등의 파편은 은을 화폐로 쓰던 중국의 심장을 직격했습니다. 돈은 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미국의 은 매수 가격이 중국 내 은 가치보다 높아지자 중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은을 녹여 해외로 밀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화폐인 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를 돌리는 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마비가 옵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니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상점은 비었습니다. 은행들은 연쇄 도산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려 은값을 올렸지만 그 결과로 중국은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겁니다. 500년 넘게 중국을 지탱했던 은본위제가 미국의 법안 하나에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1935년 중국 국민당 정부는 백기를 듭니다. 은본위제를 공식 포기하고 종이돈인 법회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떠난 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과 경제 혼란은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농민들과 도시 노동자들은 굶주렸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민심의 균열을 파고든 것이 바로 공산당이었습니다. 부패한 국민당이 경제를 망쳤다는 선전은 먹혀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은 매입법이 불러온 경제대란은 중국 공산화의 결정적 기폭제가 된 셈이죠.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한 수가 세계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1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현재 미국은 다시 한번 자국 우선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달러의 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실물 자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금과 은으로 채우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은 다시 한번 은 시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은 가격이 뉴욕보다 15% 이상 비싼 상하이 프리미엄 현상을 보세요. 중국은 법적으로 은 수출을 막고 전 세계 실물 은을 조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게 당했던 화폐 전쟁의 복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은값이 폭등할 때 항상 제국이 바뀌었다. 지금 런던과 뉴욕 창고의 은 재고는 5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AI 산업의 은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데 중국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된 화폐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제 은은 화폐를 넘어 첨단 산업의 필수제이자 무너지는 종이 자산 시스템의 유일한 대피소가 되고 있습니다. 1934년의 미국처럼 오늘날의 강대국들도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은 컴퓨터 화면 속 숫자가 아닙니다. 내 손에 쥘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실물 자산입니다. 500년 중국의 은본유제도 무너뜨린 화폐 전쟁의 역사, 우리는 그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실물 은으로 보유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폐 전쟁의 시대에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죠. 여러분은 지금의 은시장 이상 신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